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5월에 초반에 방송을 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5월이 시작이 되면서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또 아버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2번에 걸쳐서 수술까지 하셨고 현재는 또 치매까지 있으셔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심적으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구를 좀 만났는데 친구가 다시 유튜브 방송을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하얼빈 짱님께서도 방송 안 하냐고 물어보셨고 또 몇 개월 전에는 시드머님께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시 또 방송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 복귀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 대선에 초점이 쳐졌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 1등, 그리고 안보 이쪽도 1등.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다. 미국의 정책 방향이 그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모든 국가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박빙이라고 하면서 결과가 늦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승복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하면서 빠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상원과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폭주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도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방비에 대한 그리고 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환율 시장에 해리스가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면은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1396.2원 3시 반 기준입니다. 또 2시까지해서 야간까지 계속해서 환율 시장이 열리는데 일단은 장중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이 양시장 매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도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3% 하락이 좀 깊게 나왔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보면은 친환경 정책을 실현을 합니다. 과거에 에너지 정책을 선호를 하죠. 그래서 SMR 이제 원자력인데 작게 하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정책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의 종목들을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코스피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등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가 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코스피보다 더 하락세가 예뻤다 보시면 되겠고, 아시아 시장들의 흐름들 좀 보면은 중국은 0.09, 홍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2.23. 트럼프 당선인이 전에 대통령을 할 때 미중 간의 갈등을 정말 크게 가져갔죠. 압박의 수위도 정말 높았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골치 아플 겁니다.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영향이다. 그리고 일본은 반대로 2.61%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방산주하고 수출주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급등을 했고, 대만 0.48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도 수출, 대만도 수출인데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1등인데 그게 상승을 하지 못하니까. 반면에 대만은 TSMC가 1등이잖아요. 근데 TSMC의 주가가 어때요? 정말 좋죠.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나라의 시총이 1등하고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흔들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 대만, 미국, 유럽 국가들 올해 주식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발을 맞추지 못했죠. 왜? 삼성전자가 HBM이라는 메모리에 실패를 하면서 미국은 엔비디아가 주도를 했죠. 그 전에는 테슬라가 주도를 하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의 주도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해서 국내 시장은 별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박스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환율 보면은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1,400원 정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가 기준으로 1,396원인데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개입을 할 겁니다. 그 전에도 한 1,400원대 가면은 서서히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가 상방으로는 제한적이고 하락적으로는 좀 더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 기준을 봤을 때 앞으로는 나쁘진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11일이죠. 그래서 2896포인트 찍고, 그리고 나서 238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하락세가 나왔는데, 요 하락세 2386포인트가 가격 조정은 나왔다. 우리가 조정이라는 것은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있어요. 조정에는 가격 조정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시간을 잡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먼저 왔고 그 후에 지금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시장은 이 지점이 약지점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다시 조정이 나오고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으로 깨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 지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박스권에서 흐름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 2386포인트를 보시고 거의 뭐 비슷하죠. 이 지점이나 얼마 안 밀리니까 만약에 주가의 흐름이 좀 밀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셔야 된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현재 보면은 바닥의 종목들이 이 바닥이라는 게 진짜 바닥, 찐 바닥. 잠시만요. 바닥에서도 찐 바닥이 나왔다. 진짜 바닥.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종목들을 돌려보면은 차트를 돌려보면은 이 대부분 종목들이 바닥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올 지금 11월, 12월은 이렇게 매수 타임이다. 그러면은 25년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바로 치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2386포인트가 이 부분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조정이 1번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기간 조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코스닥도 여기 보시면 8월 5일에 672.57 했는데 여기도 먼저 가격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바닥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종목 개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바닥이 개수가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어떤 애들을 좀 잘 찾아보냐, 20년, 그 다음에 21년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세가 많이 나왔던 것들보다는 그때 시세가 나오지 못했던 애들 중에 재무 구조가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지금 비트코인 이야기하죠. 가상화폐.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할 수 있는 뭐 STO라든가 토큰 정책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요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양자 컴퓨터, 그건 올 초에도 말씀드렸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면은 AI라든가 그리고 뭐 통신 쪽이죠. 자율주행 이쪽도 훨씬 더 빨라질 거고, 그 다음에 UAM 보시면 항공 모빌리티죠.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오니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된 여기에도 훨씬 더 영향을 좀 줄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도 잘 보십시오.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R이 트럼프의 정책이니까 우리나라 뭐 체코 완전히
가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그다음에 프랑스 쪽에서 막 태클을 거는데 이제는 뭐 그냥 태클 걸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또 지금 매집이 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SMR 관련해 가지고 좀 보시고 지금 이제 한전 쪽 이쪽 계통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충청도 쪽에는 무조건 1차적으로 SMR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4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충청도 쪽을 강력하게 가장 먼저 하는 것으로 좀 분위기가 그렇게 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원전 쪽 종사자분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재무 성장 있고 비트코인 때문에 가상화폐에 관련된 양자 컴퓨터 SMR, 그다음에 UAM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